총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총리님께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발표한 내용이 속보로 뜨면서 질문했을 때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 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저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럼 트럼프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회담을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으니까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한미동맹이 현대화이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먼저 제안을 한 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미국 측에서 그렇죠. 어떤 배경에서 그다음에 한미동맹 현대화를 미국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한국의 국방비의 증액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미국 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뭐 그런 등등을 포함한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우리 군의 전작권 회수 등을 예.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그렇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파악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 큰 필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확장된 상태에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AI, 사이버, 우주 쪽으로 이제 확대되어 가는 추세. 그래서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라는 차원의 필러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 미중 어떤 경쟁에 따른 인태에서의 중국 견제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라든가 전략적 유연성 부분들이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과거에 이제 우리 한국이 그 무임승차를 한다라는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계한 걸로 봤을 때 국방비를 증액하는 5%,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100억 불 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가 돼 있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뭐 이러저런 측면들이 감안됐을 걸로 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 가지고 있던 스탠스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그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익 차원의 실용 외교 뭐 맨날 얘기를 하시는데 좀 윈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여전히 있었고 그 가기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에 있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를 하셨죠, 그죠? 이건 뭐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민주당 대표 때부터 논의 강조하신 부분인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어떤 특정한 이념이라든가 네. 어떤 국가와의 친소관계를 고정불변한 것으로 상정해 놓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집에 보면은 국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외교를 실현하겠다는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가셔가지고 대통령께서 요미우리 신문과 8월 21일 날 인터뷰를 하셨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위안부 역사적 문제에 대한 가능한 현실을 인정하고 대립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하면 좋겠다.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한 총리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뇌 어린 판단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생각이라든가 과정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현재의 한미일 관계를 보면서 굉장히 고심 끝에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 총리님이 방금 하신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이후에 국내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693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봤습니다. 정의기억연대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은 믿었던 국민주권 정부가 또다시 이전 정권의 가오를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다.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사가 어떤 객관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떤 시점에서의 정부들의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저분들의 인식에 동의합니다. 그 지금 대통령님의 입장 변경과 지금 시민단체의 지금 입장이 배치되잖아요. 이 부분들을 풀어내는데 상당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꼭 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일정하게는 독립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할 때 순간순간마다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번 PPT를 보시면은 23년 3월 7일 강제징용 피해 배상 결정 직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상처를 2번 헤집는 계묘 늑약과 진비 없다.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버리고 일본의 머리를 조아렸다. 한일 관계가 종속 관계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 한일 회담에서 그다음에 요미리 인터뷰에서 밝힌 거하고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 한일회담과 그 전후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밝히신 입장은 역사적인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문제보다는 미래와 관련된 이슈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풀어나가자 이런 것을 선후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도 하고 바람직하다고 제가 보는데 만약에 그 정도의 입장 변화가 생긴다면은 먼저 선행돼서 아니면 지금 갔다 오셔가지고라도 기존에 친일몰이를 했던 부분과 관련돼서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일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과 또 현 시점에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미래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또 별개의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친일 그 부분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뉘앙스 전반을 아까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 측면에서 제가 분명히 다른 분위기의 뉘앙스를 가지고 실용 외교를 하겠다고 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을 했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일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뒤집거나 또는 그 부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변화한 상황에서 지금 국익을 놓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외교를 펼쳐나가는 것은 그것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알겠습니다. 성과를 만들어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 네,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